안녕하세요. 첫 발표를 맡은 임홍인입니다. 저희는 국내외 뉴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 및 키워드,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 그리고 처리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기획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뒤 많은 인터넷 유저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하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대체할 수단으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예로 큰 이슈가 되었던 KT 먹통 사태를 뽑아볼 수가 있겠죠. 실시간 검색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실시간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정보의 파급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국내외 최대한 많은 뉴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실시간 검색어와 더불어 이슈가 된 기사들을 한데 모아 유저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해 보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팀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란 쉽게 말해서 클러스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를 쉽고 효율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죠. 특히 쿠버네티스는 신속한 확장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특히나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데이터, 이로 인해 신속한 확장 및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쿠버네티스와 함께 사용했던 컨테이너 D는 도커와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도커 대신 컨테이너 D를 선택한 이유는 쿠버네티스에서 공식적으로 도커의 일부 기능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되면서 대체 프로그램으로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많이 사용되는 컨테이너 D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상머신 환경에서는 게스트 운영체제가 존재하지만 컨테이너에는 게스트 운영체제가 없으며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서 컨테이너 엔진이 동작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부분만 가상화되어 실행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또한 OX를 부팅하지 않고 실행하기 때문에 빠른 실행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커 허브와 연동이 되어 이미지를 받아올 수가 있고요. 이식성 또한 매우 뛰어나서 가상머신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용법을 터득해야 하고 리눅스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입문의 벽이 조금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잠깐 쿠버네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링을 쉽게 설명드리면 각 램 16기가짜리 컴퓨터 4대를 모으면 총 64기가의 램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걸 각각 나눠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컴퓨터 환경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이것이 바로 클러스터링입니다. 쿠버네티스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의 PC를 클러스터링해서 또 하나의 커다란 PC를 구성합니다. 이를 마스터 노드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요. 워커 노드 안에는 컨테이너 D가 동작하고 있고 목적에 맞는 파드를 생성 및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파드란 쿠버네티스에서 관리하는 가장 작은 배포 단위이며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올라오는 뉴스 기사들을 보시면 많은 기업이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조직 96%가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를 쓴다. 이 기사는 아무래도 과장이 조금 되어 있겠지만 다른 데이터를 보아도 실제로 쿠버네티스의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대기업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네이버, KT 등 다수의 IT 기업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 품귀 현상도 있다고 하니 쿠버네티스를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흐름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흐름들을 보시면 파란색 영역과 회색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파란색 영역은 쿠버네티스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좀 전에 언급드린 여러 대의 PC를 클러스터시켜 하나의 커다란 PC 안에 여러 개의 파드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쿠버네티스로 영역 내 모든 컨테이너와 서비스 등 확장 및 수정 대부분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현동님께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흐름도부터 발표를 맡게 된 안현동입니다. 저희는 흐름도를 4가지를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부분입니다. AWS에서 뉴스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제이슨 형식으로 정제하여 카프카로 보냅니다. 카프카로 보내진 데이터는 컨슈머인 플루언티드가 카프카에게 오프셋 기준으로 메시지를 가져와 엘라스틱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 데이터 저장 및 시각화 부분입니다. 엘라스틱은 플로런티드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저장하고 키바나로 데이터를 보내 웹상에서 검색 및 시각화를 시켜줍니다. 그 옆에 있는 장고는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가 특정 URL에 접속하면 엘라스틱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 웹상으로 보여주고 접속한 URL의 로그는 다시 카프카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2차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부분입니다. 컨슈머인 플로런티드가 오프셋 기준으로 메시지를 가져와 스파크로 저장됩니다. 이 데이터 또한 제플린으로 이용하여 시각화됩니다. 네 번째, 쿠버네티스 환경 및 시각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러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저희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를 시각화해주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서비스들을 흐름도대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홍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 뉴스 실시간 이슈 분석을 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신문사를 크롤링을 계획했습니다. 크롤로는 현재 31개의 신문사에서 대선,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세계 총 6개의 주제를 크롤링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뷰티풀 스프와 리퀘스트를 사용하여 수집하고 제이슨 형식으로 신문사, 뉴스 제목, 뉴스 주제, URL을 정제했습니다. 데이터를 셀레니움과 뷰티풀 스프가 아닌 뷰티풀 스프와 리퀘스트를 사용한 이유는 셀레니움은 라이브러리가 무겁고 접속 차단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희는 이슈에 민감한 뉴스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빠른 뷰티풀 스프와 리퀘스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신문사에서 6개의 주제를 크롤링할 때 걸리는 시간은 약 4초에서 6초가 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송 방식은 파이썬 클라이언트인 카프카 파이썬을 사용하여 카프카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ACK는 0, 컴프레스 타입은 gzip, 부트스트랩 서버 등 초기 설정과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저희는 ACKS를 0으로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즉, 프로듀서가 보낸 메시지를 카프카에게 확인을 안하기 때문에 손실률은 높지만 보내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 부분은 크롤러를 클러스터하여 늘리게 된다면 1 또는 -1로 설정하여 카프카로부터 응답 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 샌드를 보시면 뉴스라는 토픽으로 수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제한 데이터를 카프카로 보내주었는데요. 카프카는 어플리케이션의 연결을 간결하게 해줍니다. 만약 카프카가 없다면 크롤러 2개와 엘라스틱 서치와 스파크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엔드-M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엔드-M만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확장성이 떨어지며 특정 컴퓨터가 데이터를 받지 못했다면 데이터가 유실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메시징 시스템을 사용하여 높은 안정성과 통합 기능이라는 이점을 얻었습니다. 메시징 시스템은 프로듀서가 보낸 데이터를 연산하여 퍼블리셔가 발행하면 구독한 수신자가 받아 대신 일합니다. 여기서 카프카는 크롤러에서 제이슨 형식으로 받은 데이터를 발행해 줍니다. 카프카의 토픽 리스트입니다. 앞서 카프카 파이썬에서 설명한 것처럼 뉴스라는 토픽을 볼 수 있고 나중에 나오는 장고의 로그의 토픽은 장고 로그라는 이름으로 토픽을 지었습니다. 플루언티드는 다양한 소스에서 로그를 수집해 중앙화할 수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 콜렉터입니다. 태그, 타임, 레코드로 처리되며 원하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엘라스틱 서치, 하둡, S3 등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로그 스태시 역할을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플루언티드는 ALK 대신에 EFK라고 불릴 정도로 호환성이 강합니다. 그럼 로그 스태시와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로그 스태시는 JRuby 기반이고 플루언티드는 CRuby 기반이라 성능은 로그 스태시가 조금 빠르지만 무게는 플루언티드가 가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플루언티드는 카프카의 컨슈머의 역할을 하여 ES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플루언티드의 설정 파일입니다. 태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소스 매치는
각각 인풋과 아웃풋을 의미합니다. 소스 타입은 카프카이고 브로커에서 뉴스라는 토픽을 제이슨 형식으로 받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치의 타입은 엘라스틱서치이고 include timestamp true로 실시간 정보 전달임을 알 수 있고 인덱스 이름은 뉴스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저장 및 시각화 부분입니다. 엘라스틱서치에 저장된 데이터는 키바나로 검색 및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키바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디스커버, 비주얼라이즈,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는 타임 스케줄을 이용하여 시간을 지정하거나 필터를 적용해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저는 데이터를 바 차트, 파이 차트 등으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는 이 비주얼라이즈 그래프들을 모아 그룹을 형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를 사용해 대시보드를 만들어 장고로 보내 사용자에게 보다 쉽고 원하는 이슈를 분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장고에서 출력되는 키바나입니다. 장고는 파이썬 엘라스틱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와 HTTP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인덱스, 쿼리, 사이즈로 정제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인덱스는 데이터의 주제를 말하는 것이고 쿼리는 데이터의 타입이나 신문사 등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는 원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정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엘라스틱서치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현재 딕셔너리 형태로 구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크롤러에서 보낸 카프카 파이썬과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카테고리 클릭, 사용자 세로 고침 등 URL이 바뀌었을 때 함수가 실행되어 클릭된 템플릿의 이름이 카프카로 전달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장고에서 카프카로 로그가 보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재중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커와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쿠버에 사용할 이미지를 도커에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미지는 우분투 18.04 버전을 기반으로 실제 리눅스에 적용되는 방식 그대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로써 설치 및 수정 방법과 설정이 어려운 점이 보완되어 일반 리눅스만 다뤄온 팀원도 큰 어려움 없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설치 및 버전 업그레이드를 손쉽게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도 PC에서 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적용하므로 큰 어려움 없이 상시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파드의 특성상 컨테이너의 호스트 네임 및 IP가 의도하지 않아도 변하는데 배쉬RC의 명령어를 통한 설정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시스템 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쿠버에서 권장하는 최적화된 오픈소스입니다. OS의 구분이 없으며 하나의 창에서 다중 매트릭스의 수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 저장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서비스 장애의 파악 및 알림의 구성이 편리합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비슷한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익스포터를 통한 풀 방식으로 대상 시스템과 프로메테우스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프로메테우스에 문제가 발생해도 시스템에는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갭 방식의 경우 시스템 장애 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려 하여 불필요한 트래픽 보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라파나는 프로메테우스의 시각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돕는 툴입니다. 시스템 정보 시각화에 최적화된 다양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시스템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지고
중복되며 각 시스템에 고립되는 데이터 사일로가 발생하는데, 그래파나는 데이터의 가시성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사전 식별 및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쿼리 에디터를 통해 다양한 변수의 데이터 수집을 중첩, 수행, 탐색이 가능합니다. 그래프 및 쿼리 에디터에 대한 시연입니다. 시간대 설정이 매우 쉬우며 한눈에 보아도 여러 가지 화면을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IP 혹은 호스트네임을 통하여 손쉽게 대상을 교체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쿼리 에디터입니다. 원하는 수식 등을 통하여 손쉽게 본인이 원하는 유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화면에 여러 IP의 시스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세팅 또한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들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 지점과 시간 전후 시스템 변화를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여 규모가 커지는 실무에서 더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 송화랑입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뷰티풀 수프 리퀘스트로 크롤링해서 카프카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모습입니다. 데이터는 뉴스 제목, 신문사, 뉴스 타입, 뉴스 URL을 보내줍니다. 카프카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데이터는 제이슨 형식으로 보내집니다. 오른쪽은 플루언티드가 엘라스틱서치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모습입니다. 엘라스틱서치 데이터를 키바나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하루치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낮에 가장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대시보드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필터를 사용해 데이터를 동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고 웹서버를 사용하여 뉴스 확인 및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서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누를 때마다 클릭한 URL의 주소가 다시 카프카로 보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 프로젝트 추후 개선 및 추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롤링으로 대선,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세계 분야의 뉴스 데이터를 수집했지만 크롤링 데이터 이외에 사용자들이 어떤 뉴스를 많이 보는지, 어떤 시간에 많이 보는지 등 로그를 분석한 데이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고 웹서버 사용자들의 로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기 있는 뉴스, 특정 시간대 로그 데이터 양 등 정보를 알아내면 웹서버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뉴스 크롤링 데이터와 합쳐져서 더욱 정확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프로젝트와 잘 맞는 프로그램 선정이 필요했습니다. 찾아본 결과 아파치 스톰, 주피터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중 스파크 제플린을 채택했습니다. 스파크는 메모리 기반으로 빠른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많은 로그 데이터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파이썬, 스칼라, R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에 스파크 클러스터 매니저 기능이 있어서 얀 등의 클러스터 매니저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와 잘 어울릴 것 같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제플린은 기본적으로 스파크 인터프리터가 있어서 스파크와 연동성이 좋고 깔끔하고 세련된 UI가 눈길을 끌어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상 데이터 흐름도입니다. 전체 흐름도에서 표시된 부분인 장고, 카프카, 플루언티드, 스파크, 제플린입니다. 장고 웹서버 사용자들이 특정 URL 접속, 세로 고침 등 이벤트가 생겼을 때 로그 데이터가 카프카로 전달됩니다. 이때 카프카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장고가 프로듀서, 플루언티드가 컨슈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프카에서 플루언티드로, 플루언티드에서 스파크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스파크에서 로그 데이터를 받아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 처리하고 제플린 노트북 기능을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시각화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